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철.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바꿨네. 정치는 공감이다, 정치는 논쟁이다, 정치는 느낌이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어서 오세요.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참, 대선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 춤추고 있는데 좀 지지율 추세 분석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 굳건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습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요즘에 뭐 여러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지지율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한 2, 3주를 거쳐서 조금씩 계속 좀 빠지는 추세예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치가 나오니까요. 더더군다나 다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그 이재명 지사 때 밀리는 조사가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자에서도요. 예. 일부 조사에서는 10% 후반대 조사도 나와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양자 대결하면 거의 이제 박빙 조사가 많았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긴 조사가 훨씬 많았죠. ARS 조사라면 이긴 조사가 더 많았었죠, 과거에.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우위에 있는 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격차가 전화 면접 조사 상담원이 할 때는 10% 이상 벌어지는 조사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하고 가상 대결에서도 밀리는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하락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안 좋죠. 흐름만 봐서는 좀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개인 선호도,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30%에서 19%까지 좀 진폭이 크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추세만 봐야지 10%대까지 떨어졌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개인적인 여론의 지지 하락보다 윤석열 총장이 더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양자 대결에서도 계속 좀 표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 이낙연 대표에도 지고 있다. 이것이 더 뼈아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 그 여야 쪽에 확 쏠리지 않는 중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스윙 보터라고 하는데요. 이쪽도 찍고 저쪽도 찍고 상황을 봐서 옮겨 다니는 표들인데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걸 기대하는 중도층 지지자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받쳐줬거든요. 높게 받쳐졌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좀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 부분이 좀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을 바라는 분들이 가상 대결 이재명, 윤석열 했을 때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지지율이 흔들리고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대응을 잘 못해서 그렇죠.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상당히 행보, 메시지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고, 그 혼선을 잘 틈타서 여권에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이 제대로 된 반응도 못했어요. 대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산돼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때문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은 늘 이게 그 갑론을박합니다만, 윤석열 그 본인 포함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결정타였을까? 초기에는 그 문제가 좀 컸는데 최근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문제보다는 본인의 문제가 훨씬 커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자질 문제, 그리고 개념적인 문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방역 4단계인데 대구 가서 새몰이 할 때입니까? 손 들고 서문시장에서 사람 다 또 막 환호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 정서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언 논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하는 자체가
사람들이 정서를 못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장성철 교수님 긴 한숨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 받을 만한 소지도 있는데 너무 여권에서 말꼬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 여권에서 120시간이라도 이런 문제라든지 뭐 밀란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다 읽어보면 본뜻이 그런 것이 아닌지를 아는데 그냥 말꼬리 잡아가지고 너는 노동과 관련해서 근로 기준과 관련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몰아붙이는 것. 장성철 교수님. 네.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그 언어를 던지면 그런 문장을 얘기하면 언론은 그렇게 기사 쓴다는 걸 장성철 교수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잘 아는데 네. 그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정치인으로서 변신이 덜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왜 미리 정제된 언어로 잘 준비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말을 막 했어 라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만한데 그걸 가지고 너무 지엽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예전에요.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한 방에 갔습니다. 네. 그분이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억지로 옹호하고 있는데 그거 도와주셔야지. 거기서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오제 김님께서 1일 1망원 윤석열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1일 1망원까지는 몰라도 뭐 계속해서 지금 말실수 그 꼬리를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구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바꿔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대구 가톨릭대 교수 장성철 교수님, 대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대구 민심은 윤석열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아직도요? 네, 그냥 대구에서 나오는 객관화된 데이터, 개량화된 여론조사 데이터만 봐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구에서 지지를 처리하고 있지 않고 굳건히 버텨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말 정도 되면은 캠프를 좀 바꾸고 사람들도 좀 보강하고 예를 들면 대변인도 좀 보강하고 캠프에 종합 상황 실장할 어떤 정치력이 있는 분, 대선을 치러봤던 분 이런 분도 영입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캠프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저도 좀 제대로 된 캠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 참여한 지가 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6월 29일이거든요. 6월 29일이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느낌은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 이슈도 있었고. 매일 이슈였죠. 그래서 너무 빈번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조금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는 느낌 확실히 좀 듭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개선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5882님께서 4년 전 일일 일실수 반기문이 떠오르는 건 나뿐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도 만났잖아요. 네. 그것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동감이에요. 그렇죠. 왜 하필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시기에.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예를 들면은 뭐 생태, 환경, 뭐 이런 것들, 지구 환경을 뭐 좋게 하겠다. 가서 메시지를 같이 던졌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는 분위기 때문에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아니 3주 만에 드롭한 반기문을 만나다니 이미지가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모들의 실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모들의 실수, 참모가 있긴 한지 모르겠어요. 0388님, 윤석열은 안 되겠다. 엑스파일 폭로한 우리 장 교수의 제가 안 되겠다고 안 했고요. 판단이 맞았고 왜 힘들겠다. 아, 그래요?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왜 그랬는지 표현을 전적으로 이해가 된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좀만 더 기회를 줘보세요. 아직 뭐 한 달도 안 됐고 네.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걸 알아서 여러 가지 보강도 하고 새롭게 진영을 꾸리려고 하니 네. 그것도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권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네. 보름 만에 네. 또 한 달 만에 막 바뀌고 그러나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적인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좀 실무적인 부분에서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네.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전망해 봅니다. 그럴까요? 지금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065님께서 페널티킥 실축을 계속하면 응원하고 사랑하던 팬들도 욕하기 마련입니다. 윤 전 총장도 비슷한 처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얘기합니다. 아마 일요일쯤에 뭐 이렇게 좀 새롭게 바뀐 윤석열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바뀐 윤석열 그리고 뭔가를 또 정책을 던지는 윤석열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계속 이번 주가
다음 주까지 올림픽 시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아무튼 행보를 참신하게 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이 얼마나 눈이 쏠릴지는 좀 모르겠어요. 체제 정비. 체제 정비. 체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 좀 참여하고. 그런데 메시지도 계속해서 엑스파일 그거 돈 노린 소송권 때문이다 이러면서 과거 얘기를 계속 지금 과거 그리고 주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정대택 씨와의 고소전 장모가 또 그거 나섰죠. 그러면서 또 정대택 씨도 정면에 좀 나서다 보니까 이 문제는 쉽게 그냥 끝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이슈는. 자,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요. 네. 장모 네. 그리고 부인 네. 그리고 윤우진 씨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조금 감정이 좀 미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정권 교체를 해올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예. 생각했다가 약간은 좀 대응이 좀 부족하네라고 하면서 왜 저럴까? 그래도 윤석열밖에 없어. 윤석열 우리가 그래도 보호해줘야지. 이러한 얘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정진석, 권성동 이 좌우 날개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의 이분하고 이준석 대표랑은 약간의 좀 오늘 좀 다툼이 있어요. 오늘 뭐 선을 넘었다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다시 페이스북에다가 저 이준석 대표랑 다 오해도 풀고 얘기 잘했다. 더 이상 뭐 이준석 대표 공격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우려스러워요. 왜요? 당대표는 특정 후보를 배려하거나 불이익 줄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유독 정말 좀 안 좋은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계속 불이익을 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죠.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거기 있다. 단어에 유독이 눈길을 끕니다. 앞에가 유네요. 네. 그렇죠. 특정 후보의 성하고 또 가까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조율할 수 있는 당에 좀 중진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좀 부재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억울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다 때려놓고 이렇게 또 억울하다고. 오늘 덜 때리잖아요. 오늘. 근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자꾸 입당하라 하는데 경선 룰을 확정을 안 지어요. 그래놓고 입당하라 하는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바라볼 때 이건 뭐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경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명확히 밝혀야 외부 주자가 당내 기반이 없는 외부 주자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입당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진도가 안 나가요. 없죠. 근데 그 박 대표님 그거는요 대략적으로는 당원 당규에 좀 나와 있고요. 그냥 세부적인 어디 가서 뭐 합동 연설을 하네, 뭘 하네 이런 것들은 각 주자들 간의 대리인이 모여서 하는 거 뭐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 핵심 룰이 뭡니까? 거기가 네? 핵심 룰이 뭡니까? 거기는 50대 50이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긴 지금 당원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당원 여론조사, 시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바꾸자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장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주장. 아니, 근데 그러면 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 골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그냥 그런 얘기 다 있으면 나중에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되지 본인의 입장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근데 같아요. 외부에서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경선위원회가 그럼 빨리 확정을 지어주던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역사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원래 대선 앞두고는 늘.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조그만 불신이 계속 커집니다. 이게. 그렇죠.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확정을 지어주는 게 윤석열 측을 오히려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 룰을 나누는 논의의 장에 나와야 돼요. 지금 들어가세요? 네, 빨리 들어와야죠. 네. 들어오지 말아요? 아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플랜 B 지금 가동되고 있고 플랜 A 윤석열은 이미 안중에 없고 국민의힘에서 플랜 B 최재형 지금 들어왔고 플랜 C가 가동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내 주자들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300조 있다, 100조 있다고 얘기한 분의 말을 신빙성 있게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여기서 갑자기 안민석한테 한 견제고 던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랬고요. 최재형 원장이 어떤 플랜 B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직까지 본인이 뭘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계속 하는 행보를 보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자기 약속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국회의원 만나고 당 사무처 만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나 당내에선 따뜻한 환대. 그거는 당연히 네. 후보군들이 들어왔으니까. 많을수록 네.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저는 장성철 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일치합니다. 지난번에도 동일했는데 뭔 네. 얘기냐면 저는 만에 하나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보다 지지율이 좀 더 빠지거나 어려워지면 정치 초년생 프레임이 강력히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누가? 그것이 최재형 플랜 B라고 이야기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과거의 대선 주자로 지금 국민의힘에 존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심에 대해서 결국 치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아직 플랜 B까지 가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대략 50에서 47% 정도 분들이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야 플랜 B가 가동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중도 측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재형 원장이 좀 기대주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당내 인사들 중에 네. 윤석열, 최재형을 제외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저는 그냥 대통령 감이라고 보여지는 분은 저는 유승민 의원이라고 봐요.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잘 알고 또 지금은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국민적인 민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유승민 의원이 훌륭한 대통령 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홍준표, 유승민 두 분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는데. 그래요? 네, 원희룡 지사도 좋은 분이긴 합니다만 제주도에서의 평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맞아요. 자기 안방에서 확실히 장악을 못하면 외부에 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유승민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가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 기대하는 사람들 좀 있던데요. 그럼 그게 여러 가지 만약에 해가지고 가정을 한 20개 정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해야 돼요. 가능할까 싶어요. 저도 그냥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들어봤는데 글쎄요. 만약에가 20번 겹쳐야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아예 급락을 하고 나머지 후보 중에 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4단계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하고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8월 말 이전에 본인이 만약에 갑자기 대선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코로나도 안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나서겠다 이러면 아마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의 견제구가 더 날카로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592님께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지지율이 필요한 듯한데 그게 다 빠지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왜 올라갈까요? 왜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확산이 되고 청해부대 장병들 제대로 된 조치도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김경수 지사 사건도 터졌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석을 못하겠어요. 자, 박시영 대표가 분석해드립니다. 여러 설들이 있지만 몇 가지 요소들은 있죠. 사실 뭐냐면 결집 효과라는 게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질 때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는 현상은 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 국민들이 사실 기대할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 문제와 백신 문제는 잘 해결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긍정평가 그 부분에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기대 심리는 존재한다.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지표상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지표는 좋아졌고 국격이 상승하고 또 이제 차기 주자들 여야 간에 여러 거론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비교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야당 쪽의 대항 축이 조금 약화된 거예요. 윤석열로 상징되는 미래 권력의 야당 쪽에 굳건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고요. 기대감이 좀 떨어졌어요.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실수들이 좀 많이 누적이 되면서 기대가 떨어졌어요. 이준석 리스크 요인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표는 좋아진 건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 한테 25만 원씩 나눠주겠다라는 여당의 명분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지표가 왜 박시영 대표님 표현을 아니죠. 코로나 시대에 뭐 전 국민이 어려우니까 이걸 재난지원금 떠나서 그런 의미죠. 다른 거 다 또 지표가 좋아졌다는 걸 부인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뭐 통계청이나 각종 한국은행이 나온 자료들을 다 불치라는 거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장성철 교수한테 왔습니다. 장 교수님, 이종덕님의 질문입니다. 장 교수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하락하는 이유가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못 보여줬다. 네, 그것은 본인이 보여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데 시민의 삶을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데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죠. 자, 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교수님? 저는 감정의 골이 이제 완전히 깊어져서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을 넘은 그 상징을 뭐로 보냐면 고소고발이에요. 네. 한쪽에서 고소고발하면은요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꼬투리 잡아서 계속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친문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의 정체성은 친문에 뿌린 친노가 아니야라고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탄핵 때 당신 뭐 했어? 이게 가장 상징적인 공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면과 내용을 갖고 이재명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어를 이낙연 대표 쪽에서 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래? 저 사람이 우리 사람 아니었네? 정체성이 우리랑 맞지도 않았을 수도 있네? 라고 친문 지지자들이나 선거인단들이 판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열린우리당 참여 안 하시고 민주당을 사수했었잖아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탄핵 찬성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정체되고 있어요. 그 상승 국면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정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예비 경선 때는 일방적으로 좀 많이 네거티브에 당했는데 네. 이제 반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의 검증에서 이낙연의 검증으로 이게 옮겨갔습니다. 맞아요. 옮겨갔는데 아까 이제 노무현 탄핵 이 부분은 왜 중요했냐면 20, 30대 지금 젊은 층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네. 한참 전에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는 상대적으로 비문 이미지가 있는데 친노 친문의 적장자인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홍보를 했는데 그게 20, 30대한테는 좀 먹힌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깨졌지. 노무현 탄핵 이런 게 나오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맞아. 적장자는 아니네. 왜냐하면 적장자는 누가 봐도 뭐 유시민, 뭐 김경수 이런 분들이 가까운 분들인데 가치적인 측면에서 실현했던. 근데 이낙연 후보가 적장자 포지셔닝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네. 지사는 적통 논란이 불거졌을 때 웬 우리가 피검사까지 해야 돼? 라고 했다가 공세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박정희 전단을 찬양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 간의 공방은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여요. 저는 뭐 맞고 지금은 이제 당이 당 지도부가 상당히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주의를 주고 특히 이제 후보들이 직접 나서는 네거티브 이 부분은 당연히 경고 내지 주의를 줘야 한다고 보고요. 자제 요청하는 게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거티브가 하루아침에 뭐 사그라들지는 않겠지만 너무 좀 뜨거운 건 사실입니다. 네. 정책 대결 중심으로
공방전을 벌이는 근데 게 대표님 생산적이다. 정책 대결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네거티브 하니까 저 같은 사람.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이라서 좀 재미없어서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유, 장성철 교수님 속마음을 또 그렇게 또 시원하게.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됐는데 이 김 지사의 구속은 이 대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시영 대표님? 저는 물론 이 야권 쪽에서 볼 때는 호재죠. 호재인 건 분명한데 실제로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소폭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간 세력 구도에 거기에는 영향 없죠. 없습니까? 왜냐하면 친노에 아까 얘기했던 적장자가 출마를 안 했어요. 아까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나섰으면 모르는데 네. 정세균 이낙연은 그렇게 보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여당판에서 뭐 친노 친문의 적장자 대 아닌 사람의 대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결국 인물 대결 쪽으로 갈 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 좀 안정감 있냐, 한편엔 또 개혁성을 강조할 거고, 뭐 이런 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서 전체적으로 야권한테 좀 유리한 국면은 맞고, 그게 대통령 지지와 정당 지지율의 측면에서 여권에 조금 악재는 분명한데 이것이 대선판까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시속 게임에서 만약에 그 문재인 후보가 송주표 후보를 이겼다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파급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사이드였고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탄핵을 앞두고 있는 탄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선판에 뭐 크게 미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씀이 없어요. 557님께서 적장자 적통 따지는 패거리 정치 싫습니다 얘기하고 3215님께서 적통 멍통 이 무슨 관계입니까?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사람들을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두관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 뭐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김두관 후보가 추미애 장관한테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퇴까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 김두관 지사 이 말은 야권의 분열 공작에 이건 우리가 놀아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김경수 지사를 저렇게 이제 법정 구속하고 감옥 보낸 거는 추미애 당 대표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걸 수사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됐잖아요. 되면서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특검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거를 고소는 했지만 고발은 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그 특검에서 합의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고요. 지금은 저는 김두관 후보의 공격은 조금 과도하다. 어차피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민하게 건들면서 개혁 성향의 표를 추 장관한테 이게 쏠림 현상을 본인이 수혜를 잇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 장관이 개혁 성향 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럼 어디서 표가 나와요,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7617님께서 이재명 후보도 다급하긴 한데 태요. 몇 달 전만 해도 1등 전략으로 무대응했었는데 진흙탕 싸움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 민주당에 거칠어진 이 말싸움 이 그 감정 싸움이 계속 가겠죠? 한 뭐 일주일 정도는 갈 텐데 일주일 정도면 됩니까? 더 안 가요? 아니 수위는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지지층들 내에서도 너무 심하다. 그만해라. 네, 그런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넘어서면은 상대 후보가 뽑혀도 지지층이 이탈이 생겨요. 사실 그게 더 무섭다고요. 네. 그러면은 지지층이 분열되고 분화가 되면은요 선거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이상민 경선관리위원장이나 송영길 대표가 잘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달이 일어난다. 원래 그리고 이게 너무 험악한 이야기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욕설 비방하고 이러면 그 오히려 후보 측이 오히려 더 공궁에 빠집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다 보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림픽 기간 동안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올림픽 개막되는데 올림픽과 대선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올림픽도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 35% 정도만 관심 있어요 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 간의 싸움은 저는 더 치열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방어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 이낙연 대표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센 걸 공격하겠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음 주 수요일 날 TV 토론이 잡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방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경선에 바로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니까. 아직. 네. 정치연구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시영, 장성철, 박시영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조심하세요. 네. 저는 6시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